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1위 이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파이널 저희 설명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모의고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방금 컨텐츠 제작 팀장님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또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과 이제 함께 또 달려갈 입장에서 저 산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같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파이널은 20회차의 모의고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산 넘어 한 20개쯤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하나가 인간 능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아주 혹독한 장소가 될 거예요. 여러분, 네. 사서 고생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서 고생하셔야 돼요. 15번의 서바 모의고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15번의 전국 모의고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바 모의고사는 이 학원에 모여서 이 시대인재 리트 내부에서 보는 모의고사고, 그리고 이 전국 모의고사는 다 같이 모여서 전국 단위로 천하제일 리트 대회죠. 그래서 전국 석차를 좌표를 찍는 그런 이 평가전이에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단순하게 일주일에 2번씩 모의고사를 본다가 아니라 내 성적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을 향상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성적을 향상시킬 것인가가 이제 또 포인트가 되겠죠. 난 이렇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00m 달리기의 비유로 하자면 100m 달리기를 여러분들이 시간을 재고 난 이거 몇 초 나왔어. 이것만 확인해서 100m 달리기가 빨라지는 게 아닙니다. 100m 달리기의 속력을 높이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돼요. 네, 특히 다리 근육을 키워야지 100m 달리기, 물론 스타트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겠지만 100m 시간 단축을 위해 제일 중요한 건 탄탄한 다리 햄스트링 근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들도 이 시험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뭐 수영에 비유하자면 수영을 배우려면 물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영법을 열심히 배우고 나서 이제 물에 넣습니다. 근데 이 물에 이제 파도도 치고 막 그래요. 이름이 서바이벌이에요. 살아남아라. 살아남는 자 강해질 것이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언어위에 보고 너무 힘든데 또 쉬고 쉬리논증을 연달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아까 컨텐츠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와요. 사람이 약간 이렇게 머리에 있는 걸 다 쓰면, HP를 다 쓰면 약간 좀 탈진이 와가지고 빨리 집에 가서 눕고 싶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해설 강의를 할 겁니다. 왜냐? 잊기 전에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 나갔는지, 그 생각의 방향이 어디서 꺾였는지, 원래 이렇게 가라고 해놨는데 잘못 꺾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를 오랜 시간,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2016 언어의 시험지인데요. 이 문제를 오래 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모든 선지 해설은 3줄이 이상짜리 생각해요. 네? 길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코드에 맞춰가지고 딱딱 머릿속에 박아 넣어가지고 하는 게 좋은데, 좋은데 문제는 내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문제를 풀다가 이게 안 풀리면 계속 거기에 집착하는 경향이 생겨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한 지문 20분 쓰고 난리가 나거든요. 네, 그런 일 범하면 안 되겠죠, 그쵸? 네, 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쵸? 그리고 그걸 틀려요.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거는. 네, 그래서 제가 또 즐겨 듣는 비유가 열쇠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 열려요. 자꾸만 이렇게 안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문이 아닌 거예요. 또 그 열쇠가 아닌 거예요. 딴 열쇠로 열어야죠. 그쵸?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이렇게 터널 시야에 빠져가지고 안 보이거든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전체를 조망해야지 올바른 도구를 꺼내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실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실전 끝나자마자 바로 해설 강의를 통해서 내가 이런 코드를 이때 적용했어야 되는구나 를 깨달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한 열쇠가 100개쯤 돼요. 네, 100개의 코드. 요즘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복잡한 걸 단순하게 뭉뚱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험은 복잡한 걸 복잡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간단한데 이게 여러 가지 코드가 있어요. 아시겠죠? 한 100개쯤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딱딱 잡아서 열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주간 스케줄은 이래요. 네. 네, 11주 동안 다 모의고사예요.
엄청나죠? 네. 딴 데 가실 필요 없어요. 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시대인재 리트 안에 이 모의고사 문제 풀만으로도 양과 질이 다 만족되고, 이 전국 모의고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 순위가 찍혀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나의 실력을 개선할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하는 엔진, 그걸 이제 인지코어라 부를 수 있어요. 생각하는 엔진. 그걸 튜닝해 나가는 겁니다. 요즘 인공지능, 요즘 어저께인가요? GPT 5.5 나왔죠? 네. 그 GPT 만든 분이 이제 슈츠케버라는 분인데, 그분이 강조하는 게 좋은 인지 코어가 있어야 된대요. 인공지능에는. 나중에 뭐랑 갖다 붙이느냐, 데이터베이스를 뭐랑 갖다 붙이느냐, 그건 자유롭다는 거죠. 인지 코어가 좋으면 다 잘 처리하는 거죠. 이 시험이 그런 것 같아요. 화학이 올해 나왔거든요. 언어의 시험에. 몇 년 만에 나왔는지 아세요, 화학이? 16년 만에 나왔어요. 저희 18년 동안 시험 봤는데, 네, 16년 만에 나왔어요. 화학이 나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나왔어요. 이번에 순수한 문학이 몇 년 만에 나왔는지 아세요? 9년 만에 나왔어요. 네, 역시 예상을 깬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그거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 시험은요, 외우는 시험 아니에요. 익숙한 문제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빨리 푸는 시험 아니에요. 뭐가 나와도 풀 수 있는 인지코어를 만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인지코어를 강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박스 세 개가 있어요. 하나라도 무너지면 삼각형이 무너지는 건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찐 배경 지식. 이러면 배경 지식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추리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어의 나입니다. 네,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언어의 일타 강사가 보증하는 말이에요. 배경 지식 무시하지 마십시오. 배경 지식 없으면요, 여러분 글이 튄가요, 눈에서. 안개 속을 헤매듯이 읽고 틀려요. 그래서 배경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그 배경 지식을 어떻게 썼느냐. 지금부터 긴 책을 읽기 시작한다? 말도 안 되죠. 네, 그건 정말 뜯어 말리고 싶어요. 모의고사 자체가 매우 정제된 좋은 학습 자료입니다. 아시겠죠? 인터넷 뒤지지 마세요. 약간 또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해보자면, GPT가 이번에 5.5가 나오면서 약간 만회하긴 했지만, 최근에는 클로드가 앞서가고 있잖아요. 클로드와 GPT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GPT는요, 인터넷에 있는 글을 다 긁었어요. 근데 클로드는요, 세상에 있는 책을 다 한 권씩 샀어요. 얍삽하게. 왜 한 권씩 샀느냐? 한 권씩 사서 스캔하면 그게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 다운받은 불법이지만. 그래가지고 거대한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제된 자료로 학습을 시켜서 인지코어를 만든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지식이 온갖 잡다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의고사야말로 아주 정제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하나의 시험지를 만들기 위해서 책이 70권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정제된 지문을 통해서 배경식을 추적하면 그게 찐 배경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단어집 보고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용어집 보고 그래서 얻는 지식은 찐 배경식이 아니에요. 지문을 통해서 얻어야 맥락이 주어진 찐 배경식이 됩니다. 같은 단어도 학자에 따라서 학문에 따라서 완전 다른 뜻으로 쓰일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의 맥락 속에서 그 개념이라든가 체계를 익혀야 돼요. 이게 찐 배경식입니다. 자, 두 번째, 인지코어 강화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여러분이 절대 시간 내에 풀 수 없게 만든 시험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마음이 편해져요. 안 그러면 우울증 생겨요. 난 왜 이럴까? 네. 저도 미트디트 제가 1회 수업하기 전날에 뭐 울었어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네, 여러분 마음 이해가 돼요. 해도 끝이 없는 것 같고 이거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닌가? 막 생각이 들고. 근데 어쨌든 이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 이렇게 초능력적인 능력은 없어요. 근데 저도 없어요. 네. 저도 유일하게 1회 미트디트 시험에서 유일하게 80점대를 찍은 사람이거든요. 2등은 70점대였어요. 한 10개쯤 차이가 났는데, 10점쯤 차이가 났는데, 저한테 초능력 같은 건 없습니다. 왜 인터넷에 있는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스피드 리딩, 속도, 뭐 1분 동안 책 읽어. 그런 사람들이 이트 잘 본 케이스는 없어요. 18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제가 수많은 또 언어의 수학 차석들을 길러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 시험에 문제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 형격을 이해하고 뭐가 문제의 중요한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저는 이제 쟁점 잡고 구조 파악이라 하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출제기관에서 오피셜로 말했어요. 뭐라고? 꼼꼼히 다 읽지 말라고. 꼼꼼히 다 읽고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은 순간 이 시험에서는 이제 하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쟁점 잡고 구조 잡아서 이게 답이야 하면 넘어가래요. 제발. 이게 하나하나의 이 지문이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건 쟁점 잡고 구조 파악해가지고 코드를 딱 잡고 탈칵 열고 빨리 열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그러려면 좀 약간 여유를 가져야겠죠. 사람이 이렇게 눈이 좁아지면 함정에 다 빠지거든요.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오늘 요거 하나는 중요한 얘기니까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쟁점 잡고 구조 파악 아시겠죠? 그래서 해설 강의도 이게 중심이 돼요. 이 시험의 쟁점은 이거였고 구조는 이거였다. 저도 서바 모의고사 상당 부분을 출제했거든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쟁점 잡고 구조 파악이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쟁점 잡고 쟁점 잡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시험 운영 전략입니다. 아시잖아요. 네. 물속에 들어가 봐야 수영할 줄 알잖아요. 물속에 안 들어가 보고 이론으로 유튜브로 수영법 배워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일부러 낯선 지문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아까 좋은 얘기 하셨는데 컨텐츠 팀장님께서 실제 오피셜이에요. 80대 20의 법칙. 실제로 출제 기관에서는 출제할 때 80%는 익숙한 유형의 형식을 쓰되 20%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만든다라고 출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새로운 유형의 20% 정도는 20% 정도는 접할 수밖에 없어요. 매번 시험에서. 그래서 인지코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어떤 것이 오더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려운 건 나중에 푼다라거나 그러한 기본적인 시험 운영 전략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이걸 남이 해줄 수는 없어요. 저도 옛날에는 막 108개 요령, 108 요령 대망 뭐 이런 거 했었는데, 네. 아,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시험장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기억 못 해요, 그런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시험을 많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20번 또는 200개의 지문 또는 600개의 문항으로 600번의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최적화된 전략을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지문에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되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각자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일률적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지문 먼저 보고 어떤 사람은 문제 먼저 봅니다. 그것도 일률적이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게 만약에 어느 한쪽이 특별히 좋았다면 이미 몇십 년 전에 답이 나왔겠죠. 네, 답 안 나왔어요, 그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정말 상위권으로 갈수록 상방을 뚫으려면 머릿속에서 표상이 좋아야 돼요. 머릿속에서 아 이거랑 이거는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어떤 이 표상이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기출에 많이 나왔던 건데 확장이랑 대체는 뭐가 다를까요? 확장과 대체. 대체라고 하는 거는 애를 대체했다. 그럼 애는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죠. 없어져야 대체예요. 확장은요. 애가 있어야 대체죠. 있어야 확장이. 있으면서 늘어나야 확장이죠. 대체와 확장은 달라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우리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이 재밌는 게 일상 언어적인 논리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재료를 정제해가지고 물어보는데 근데 정작 물어보는 건 일상 언어적인 논리예요. 이 시험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언어든 추리든 민찬웅 교수님이라는 분이 만드셨거든요. 그분이 일상 언어 논리학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일상 언어적으로 푸는 거를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와중에 또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경식이 부족하면 낯선 글이 안 읽혀요. 인지 코어가 부족하면 시간 내에 못 풀어요. 시험 운영이 잘 되지 않으면 충분한 실력이 있는데도 중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제가 오늘 설명회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넣고 싶은 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걸 마무리 짓 건데요.
너덜너덜이에요. 네. 우리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달려봅시다. 이제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이제 옛날 같지 않아요. 이 서울대 로스쿨 합격 점수 평균이 몇 점이죠? 옛날엔 135였어요. 10년 넘게. 이제는 145예요. 2만 명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합격할 수 있고 후회가 남지 않아요. 인생을 건 시험이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릴게요. 여러분도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다 회복되잖아요. 그쵸? 최선을 다해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 모이신 분들 전원 다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기까지 언어의 이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